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중채무자 채무조정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 대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개인 회생이라든가 개인 파산, 개인 워크아웃, 또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채무 상환 관련한 제도도 좋고요. 또 개인 신용평가에 어떤 정보가 활용되는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지홍 지부장, 원주 지부의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 회생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개인 신용평가에 어떤 정보가 활용되고 또 활용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가중 채무자 채무조정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용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장 문지홍입니다. 예, 우리 개인 신용평가 각 개인마다 이름이 있듯이 또 평가 등급이 있죠. 네. 이 개인 신용평가 시 어떤 정보가 활용되는지 또 활용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신용평가 시에 활용되는 정보는 크게 5가지 정도인데요. 네. 상한 이력 정보, 그다음에 현재 부채 수준, 그다음에 신용 거래 기간, 그다음에 신용 형태 정보, 그다음에 신용 조회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신용 조회 정보의 활용 비중은 높지 않고 크게 앞서 말한 4가지 정보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환 이력 정보, 그러니까 상환을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내용을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상한 이력 정보라고 하는 것은 채무가 발생한 이후에 매월 이제 갚기로 한 변제일이 있습니다. 그 변제일에 제때 갚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뭐 한 번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어떤 내역까지 다 확인한다는 점에서 이제 이력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를 잘 갚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네, 예, 맞습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인 그 신용평가 정보에 활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보통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네.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금액은 이제 단기 연체나 장기 연체가 다른데요. 보통 그리고 이제 채무가 한 건이 있느냐, 2건 이상이 있느냐 이런 경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단기 연체의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 채무를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에 신용평가에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고 채무가 한 건인 경우에는 이제 활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채무가 이제 한 건인 경우에는 30만 원 이상, 30일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에 평가에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제 2건 이상이라고 하면은 10만 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하면은 평가에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건일 경우에는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어도. 예. 근데 한 건인 경우에는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체 기일이 뭐 길어도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 연체 정보인 경우에 그렇고요. 단기 연체가 아니고 장기 연체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평가에 활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 네. 신용평가 신용정보 관리 규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규약에 의하면은 5만 원 이상을 90일 이상 연체를 하면은 불량정보, 옛날에 말하면 신용불량정보고 지금 현재는 연체정보라고 합니다. 네. 그 연체정보에 등재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신용평가에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해석이 되긴 합니다만은 네. 신용정보상으로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면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30만 원 미만이라도 90일 이상 연체를 하지 않는 게 매우 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체만 되면 또 한 3, 4일 지나고 나면 연체 정보에 등록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다. 네, 예. 이건 언제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수시로 정책 네. 발표가 이제 있어가지고요. 이제 최근에 어떤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은 네. 잠시만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8년 말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네. 그러면 이제 재작년 정도부터 이제 네, 적용이 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개인 신용평가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정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과중채무 조정, 또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또 프리워크아웃 치료라든가 또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채무 조정 방법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9614번님의 상담인데요. 신용정보를 여러 번 조회하면 신용평가가 하락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하는지 또 몇 번 정도 확인을 했을 때 하락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본인의 신용 정보를 여러 번 조회를 하면은 조회 횟수나 어디에서 조회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신용 평가나 신용 평점에 반영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합리하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신용 정보를 조회를 했다고 해서 그 신용 평점이 하락하고 신용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신용 상태 자주 확인하면 등급이 하락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자, 상환 이력이 이제 개인 신용 평가에 정보로 활용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연체 건수가 얼마나 있느냐. 네. 예. 그리고 또 연체 일수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네. 연체 일수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환 이력에 반영되는 세부 평가 요소라고 하면 연체가 몇 건이 되는지 건수랑 그리고 연체 기간이 며칠이 지났는지 연체 일수, 그다음에 연체금을 상환했을 때 경과 일수가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연체 금액, 그다음에 연체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연체 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며칠 연체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게 평가에 반영되고 되지 않고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연체 일수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연체가 많이 되면은 신용평가에 불이익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체 상환 후 경과 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보게 됩니까? 이제 연체 상환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또 이 등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연체금 단기 연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하면은 평가에 반영된다고 보시는 게 쉬운데요. 근데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하더라도 8영업일 이전에 상환을 해버리면은 그 정보는 평가에 활용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연체가 5영업일 이상이 연체가 되면은 평가에 반영이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연체금을 5영업일은 지났지만 8일 안에 갚아버리면은 평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5영업이 지나고 또 8영업일이 지났다. 연체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일정 기간 평가에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단기 연체 정보 같은 경우에는
1년까지 반영되는 게 이제 그 활용되는 기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기 연체를 하게 되면은 연체금을 정리하더라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연체 정보가 즉시 삭제되고 평가를 갖다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만은 1,000만 원 이상 연체를 한 경우에는 연체를 정리하더라도 1년간 이제 기록 보존이 되고 1년간 평가에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씩. 예.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개인 신용평가에 어떤 정보가 활용되는지 얘기 나눠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과중채무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 신용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중채무 조정이라든가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또 개인 워크아웃 제도,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채무 상환과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3519번님의 상담인데요. 카드가 하나 연체되면 모든 카드가 연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며칠 카드 결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연체 정보가 등록이 돼서 모든 카드가 정지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 기일이 며칠까지인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카드 연체가 됐을 경우에 공유되는 부분을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카드를 연체하는 경우에 이게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공유되는데 그분이 8영업일 이내에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영업일 미만 연체인 경우에는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단기 연체 정보로 공유하는 경우에는 8영업일, 통상적으로 한 10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0일이 지나면은 카드 연체한 내용이 다른 카드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현재 연체를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더 이상의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하지 않도록 카드 사용을 중단시킬 수가 있고요. 열흘까지는 시간을 준다는 얘기죠. 예. 정보가 등록은 됐지만. 정보가 등록 자체는 그 카드 회사에서는 알 수 있지만은 다른 카드 회사에서는 모르는 상태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드 사용을 할 때, 이제 카드를 개설을 할 때 약관이 있습니다. 약관에 보면은 기한 이익 상실 사유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기한 이익 상실을 시키는 경우가 30일 이상 이제 연체를 하면은 채무를 갖다가 카드 채무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청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카드 채무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했을 때 그걸 잘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단기 연체한 부분이 결국 이제 다른 카드 연체까지 이어지고 장기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드 자체가 연체가 되더라도 단기 연체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8영업일 이상 연체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연체되었다, 불가피하게 연체되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30일 내에는 반드시 갚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일 안에만 갚으면 다른 카드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개인 신용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개인 신용평가에 이제 채무의 상환 이력, 그러니까 연체 건수라든가 연체 일수, 또 연체 상환 후 경과 일수, 연체 금액, 연체 상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반영이 된다고 했고요. 이 밖에 또 부채 수준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예. 부채 수준이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대출금의 잔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대출금액 처음에 대출 받은 부분을 얼마 정도 상환했는지 상환율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지금 현재 결제가 앞으로 도래할 잔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중에 특히 단기 대출 카드 잔액이 얼마인지 등등을 일단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신용카드 잔액이랑 단기 카드 대출 잔액이 평가에 많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평가가 되는데요. 신용카드 자체의 사용은 신용평가에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중에서 이제 단기 카드 대출 잔액이 많다고 하면은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단기 카드 대출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현금 서비스랑 카드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썼을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요즘은 이제 신용 평점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등급 제도가 이제 곧 없어질 예정입니다. 평점 체계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평점이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이용하시더라도 피해야 될 부분이 제일 첫 번째로 피해야 될 부분이 현금 서비스고 두 번째가 카드론입니다. 그리고 리볼빙 같은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드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이용을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대출 건수 한 건의 금액이 큰 거하고 대출 건수 여러 건의 그 큰 한 건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그거는 이제 일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요. 다른 부분은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신용평가 체계 자체가 이제 이게 평균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대출 건수 한 건이라도 A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하고 B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신용평가인데요. 이제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대출 건수가 이제 한 건인 경우가 이제 잔액 여부를 떠나가지고 두 건인 경우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개인 신용평가 그리고 가중채무자 채무조정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개인 신용평가 정보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9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등급이 하락하나요? 신용등급을 꼭 써야만 신용등급이 올라가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전화 상담 받고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그 사채를 쓰고 있는데, 그 사채, 쓰고 있어도 그런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사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개인 사채를 말씀하시는 거죠. 금융권, 대부업권의 사채가 아니고, 개인 사채를 대부죠? 대부더라고요, 대부. 보니까. 예. 예. 그게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이제,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에 있는데, 이 대출을 어디서 받았는지 자체도 신용평가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출 형태라고 이제 신용거래 형태라고 하는 건데요. 은행업권 대출 받으면 신용평가에 대해서 신용평가가 하락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저축은행 중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대부업체 대출을 받으면은 신용평가에서 아주 큰 하락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게 대부업체 대출을 갖다가 우선 급하신 경우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지는 잘 모르지만은 최대한 대부업체 대출을 갖다 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업체에서 신용정보를 조회를 한다고 해서 신용정보가 등급이 하락하지는 않는데 대출을 받게 되면은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아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신용등급이 하락된다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안 받고 일반 대부업체에서 받았거든요. 대부업체 대출 받아도 마찬가지로 고금리 대출은 저축은행 대출이나 그 대부업체 대출 중에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신용등급 하락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온라인으로 정보가 공개되는가 보죠. 네. 대부업체도. 그렇죠. 적용이 된다고. 개인 사채를 받은 거는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 영향을 주진 않지만은 대부업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신용등급이 하락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갚았어요. 갚았으면 등급이 몇 개월 만에 올라가죠? 그런 대략이요. 그런 것들은 따로 이제 딱히 활용하는 기간이 있는데 채무를 이제 완지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1년 내지 3년 정도 이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갚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등급이 이제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 가나요? 네. 1년에서 2년? 3년. 3년까지.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개인 신용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대출 부채 수준이라든가 신용거래 기간, 이렇게 신용거래 형태에 따라서 개인 신용평가가 적용된다는 얘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부채 수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신용거래 기간에 따라서도 또 영향이 있다고요? 네, 신용거래 기간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신용평가 요소 중에 앞서 말해놨던 요소들은 좀 부정적인 평가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신용거래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네, 참 앞서서 문자 예, 예. 상담, 네. 신용카드를 써야지만 등급이 올라가냐고. 네, 그거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은 신용평점이나 신용등급이 올라갈 기회가 그만큼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채무를 잘 갚고 있는지 상환 이력 정보를 갖다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계속해서 이제 채무 상환이 제때제때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신용평가에서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시되 잘 사용하시고 단기 대출, 그러니까 카드론하고
서비스를 갖다 피하시고 단지 물건 구입이나 이런 어떤 결제 대금 형태로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방금 이제 말씀드린 신용거래 기간에 있어서도 신용거래가 3년 이상이 되면 평가가 좋아지고요. 또 7년 이상이 되면 더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크카드 같은 건 영향이 없나요? 체크카드도 영향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홍 지부장 모시고 개인 신용평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오시열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